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치매와 임종과 응급사안 대처를 가지고 단원 정리도 하시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요양보호 기술은 단원이 4단원이죠. 일단 첫 번째가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식사도끼, 또 배설, 개인이세 이렇게 각자 파트를 나눠서 기본 원칙과 도면 방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라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서 앞뒷말이 맞는 게 있는지 또는 틀린 게 있는지 오답은 어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단원의 문제를 접하시면 좋겠어요. 자, 식사도끼는 기본 원칙으로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습니다.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걸쭉하게, 졸려하거나 초조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읽으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 나눠서 돕기 방법이죠. 식사 전에는 음식의 온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당용 매트는 깔아줍니다.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히는 게 좋고요. 식사 중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쥐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한 번에 많이 내어놓으면 가지수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한 가지씩. 그다음 식사를 다 하셨어요.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식사를 끼니를 거르시는 순간 인지 기능이 많이 악화될 거니까 빨리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양이 액체 음식을 제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도록 한다. 2번 졸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제공한다. 3번 씻기는 사발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4번 물컵은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제품으로 준비한다. 5번 사례에 자주 걸린 대상자에게는 더 묽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주셔야 쥐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고요. 졸더라도 졸려하거나 초조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식기는 사발보단 접시가 아니라 접시보다 사발이고요. 5번에 사례에 묽은 음식에 사례에 걸리면 좀 걸쭉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4번입니다. 자, 다음은 배설도끼입니다. 자, 기본 원칙에서 우리가 대소변을 잘 가렸으면 칭찬해 주시고 실금하셨어도 괜찮아요. 자, 공통 적용해 보시면 돕는 방법에서 손동작을 보이면서 뒷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요? 설명해서 뒷처리 하셨어요? 라고 물었으면 단어를 알아들었으면 괜찮은데 뒷처리 단어를 모를 때는 언어가 안 될 땐 비언어적인 설명과 시범을 적절히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2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방을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2번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않는다. 4번 변비인 경우 일정한 시간 간격을 변기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 5번 실금으로 젖은 신체 부위는 씻기지 말고 그냥 마른 수건으로 닦고 말려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실금으로 젖은 신체 부위는 씻기지 말고 씻기셔야 되죠. 그렇죠? 마른 수건으로 닦고 말려준다. 마른 수건을 쓰시는 거 맞아요. 근데 씻기지 말고가 아니라 씻기시고 그렇죠? 물로 씻겨주시고 미지근함도 씻겨주시고 반드시 물기는 마른 수건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거죠. 자, 다음은 치매 대상자 목욕도끼입니다. 강요는 없어요. 일단 치매는 강요가 나오면 다 틀려요. 단순히예요. 복잡은 어려워서 못해요. 그쵸?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물에 거부 반응을 보이신다. 그럼 물이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게 욕조내 적당량의 물, 얼만큼이요? 발목 적도 높이의 물을 미리 받아두신 후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에서 미끄러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욕조 내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둔다. 2번 물에 대한 거부감을 보일지라도 목욕을 시킨다. 3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욕실에 혼자 둔다. 4번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목욕을 권장한다. 5번 목욕물의 온도를 대상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네, 정답은요. 1번입니다. 그쵸? 네, 적당량의 물 어디까지요? 발목 정도 높이까지. 물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면 네, 목욕을 시킨다. 아니죠. 거부감을 보이면 물에 떠서 장난시켜보게 한다. 수치심을 느끼시죠. 네, 욕실에 또 혼자 두면 안 돼요. 느끼는 거 맞는데 혼자 두시면 사고 나니까. 식사 전이나 식사 후 목욕하지 않죠. 네, 피하는 게 좋고요. 목욕물의 온도는 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인지가 예, 조금 낮으셔서 또 화상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구강위생입니다.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쓰셔야 되고요. 의친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도는 제거하셔서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시고요. 자,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다.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서 뱉어지게 하시고 양치를 거부하셨어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물치약, 가글이나 생리식염제 적신, 서랍자나 또는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치아가 없어요. 그럼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해주는 방법이 있죠. 자, 다음은 옷입기입니다. 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실과 가상 구별이 안 돼서 무늬가 있으면 무늬라고 생각 안 하고 현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뭐가 없는 거예요? 장식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옷을 입으실 때는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그래서 속옷이 맨 위에 올라가게끔 그래서 잡는 것부터 먼저 안으로 입으실 수 있게 옷 입는 것을 거부했다. 다투지 말고 기다린 뒤에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 이용해서 갈아입히시고 단추 대신에 부착용 접착천으로 된 옷은 앞뒤를 구분해서 입지 못하면 티 받고 입어도 무방한 티셔츠를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라벨을 물어두세요. 이름을 써두도록 합니다. 4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양치한 물을 뱉지 않으려고 할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서 물이 뱉어지도록 한다. 2번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3번 입으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4번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뱉을 때까지 기다린다. 5번 그냥 삼키도록 한다. 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그쵸? 1번. 뱉지 않으려고 할 때 억지로 뱉게 하시면 안 되고 숟가락을 넣어서 말을 건네서 뱉어지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 네, 두 번째 내용이죠. 문제행동 대처법. 문제행동에서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놔두고 첫 번째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 자, 기본 원칙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주의 환기법에 크게 손뼉을 쳐서 소리를 내는 거,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익숙한 이야기를 하는 거,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 콩고러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뭐 이런 것들이죠. 자, 5번 다음 중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2번 관심을 얻기 위해서 3번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4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5번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정답은요? 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죠. 네, 그거 같은 걸 자꾸 또 물어볼 수 있다. 네. 자, 다음은 음식 섭취와 관련해서 침해 대상자 식사를 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해요. 멘트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멘트. 네, 이 말을 하고 심리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다음에 대처법에 들어가는 거죠. 돕는 방법에 그릇의 크기를 작은 것을 바꾼다든지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밥을 계속 줄 수 없으니까 대체식품을 이용한다든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좋아하는 다른 간식을 어떻게 해요? 교환하자고 하거나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걸 표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침해 대상자 음식 섭취와 관련한 문제 행동의 대처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먹는 이식 증상을 보인다. 2번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3번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정한다. 4번 식사 후 식기를 바로 치워준다. 5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준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식사 후 식기는 바로 치우시면 안 돼요. 먹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설거지는 바로 하지 마시고 잠깐 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배회입니다. 바쁘게 생활하게 하셔야 돼요. 배회할 틈을 주시면 안 되는 거고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배가 고파서인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인지 또 단순한 일거리를 줘서 배회 증상을 줄여주셔야 일하시느냐고 이제 배회 안 하는 거죠. 집안에서 배회하면 낙상이 위험한 거니까 안전한 코스가 배회 코스. 네, 넘어지지 않게 또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 그다음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현실과 가상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네, 크게 틀어놓지 않는 거고 어둡게 하지 않는 거고 또 보이겠다 생각해서 나가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낮 시간에는 단순한 일거리를 줘서 에너지 소모를 하도록 해서 주무시게해서 야간 배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가족들과 다가됨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2번 치매 대상자의 정신적 욕구를 우선 해결해준다. 3번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눠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4번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5번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줘서 에너지 소모를 하도록 한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이죠. 네, 왜요? 정신적 욕구가 아니라 신체적 욕구라고 했어요. 맞는데 그쵸? 정신적 욕구가 잘못된 거죠. 네, 배가 고파서인지 또는 네, 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인지 그런 거와 같은 신체적 욕구를 해결시켜주는 게 네, 이 대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의심, 망성, 환각입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쵸? 네, 그때 감정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잃어버린 물건을 훔쳐갔다 찾았다면 아무렇지 않게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마시고 발견했다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의심, 부정, 설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동일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자주 의심하면 같은 물건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내어놓는데 누가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어르신이 직접 찾으실 수 있게끔. 네, 그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의심, 망상,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을 1번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귓속말을 한다. 2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 아니라고 부정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4번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은 경우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 준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네, 정답은요? 자,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으니까. 힘이 많은 분에서 귓속말 하시면 안 되죠. 네, 다 본인 안 좋은 얘기 하는 줄 알고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 되죠. 네, 훔쳐갔다고 주장했어요. 물건을 찾았어요. 네, 그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바로잡아줄 이유가 없고요. 네,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는 상세히가 아닌 거죠. 네. 자, 다음은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했고요.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요. 언제 나타나요? 초기의 분노로 시작하면 초기에 분노를 시작하며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이 중지될 거고 언제 나타나요?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파괴적인 행동에 돕는 방법은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움직여서 놀라지 않게 합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안전을 행동을 제지한다. 2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3번 흥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4번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조명을 끈다. 5번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지시한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 쉬게 한다.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석양 주문입니다. 석양은 언제예요? 해질녘. 해질녘이 되면 혼란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의심이나 우울이 있어서 행동장애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요? 침대 위를 막 뛰어오른다든지, 그쵸? 옷을 막 벗는다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기본 원칙에 불안하신 거니까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있어 주셔야 되고요.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합니다. 그쵸? 네. 그 다음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거나 좀 TV는 켜놓으셔야 되고 밝은 주변, 어두우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문제 행동의 마지막 하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입니다.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음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관찰하셔야 돼요. 바지가 꽉 끼어서 그런 건지, 저 사타구니 간지러워서 그런 건지, 그걸 관찰하셔서 해결시켜드리면 이 행동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때때로 행동 교정을 하시는데 벌과 보상을 가지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상한 성행위가 약물 복용 때문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입혀주시고요. 부적절하게 행동을 했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성적 관심을 보여요. 나는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공공장소의 출입은 삼가시고 방문객을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경우 대처법을 1번 공공장소로 데려간다고 말한다. 2번 심한 경우 격리해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3번 당황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옷을 입도록 한다. 4번 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대처한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네,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잘못됐어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치매에서 세 번째 파트.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 언어적인 의사소통 하실 때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세요.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가 아니라 부위를 짚어가면서 여기가 불편하세요. 머리 여기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신체 부위의 이름도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데 자꾸 배에다 대고 배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아니요로 답하실 수 있게. 치매현신이 저거 그거 이거 대명사를 쓰니까 네, 우리는 손자 욕실과 같이 명사를 사용하셔야 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시고 가까운 곳이 얼마예요? 1m 이내. 현실을 확인하게 알려주세요. 행위 앞의 시간, 8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몇 시에 주무실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네. 자,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비언어적인 것들을 좀 같이 쓰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신체 접촉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말보다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이 감정 표현하는데 더 적절한 경우도 생기고요. 또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같이 사용하는 방법들, 이게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치매의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가면서 의사소통에 문제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중기는 다른 건 몰라도 명칭실어증은 기억하셔야 돼요. 명칭실어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그들 그것처럼 부투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인 대명사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친숙한 물건을 활용해서 의사소통하세요. 네, 왜냐면 친숙한 물건은 아직 명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니까 치매신들 이거 그들 그것에 할 때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명사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고 물건에 뭐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름표로 붙이는 게 명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기가 되시면 이제 무언증이 나타나요. 말이 없어져요. 듣는 것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의 신호를 주시고 끝났을 때도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을 인사는 꼭 해주시고 말은 안 되지만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다 가정하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각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방법의 내용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의 대화 속도를 맞춘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한다. 4번 대상자가 반응이 없을 경우 바로 다른 질문으로 전환한다. 5번 할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와 같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네, 정답은요? 1번이죠. 네,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에 맞춰서 새로운 물건은 안 돼. 익숙한 물건. 복잡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반응이 없다고 다른 질문을 바로 넘어가지 말고 기다리셔야 되고, 답을 요구하는 질문 안 되죠. 네, 아니요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죠. 자, 이제 치매의 마지막이에요. 인지자극 훈련법. 이제 좀 외우셨나요? 네, 이제 외우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거 4개. 내 건강 일기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고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자, 경증 인지기능 장애가 하시는 거 경증.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물건 보며 과거 해상하기, 똑같이 그리기. 예. 경증에 똑같이 그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증에도 똑같이 그리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목은 같으나 내용은 다르다는 것 좀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선 따라 그리기. 여기는 경증 7개입니다. 나머지는 안 외워요. 왜냐면 내가 외운 11가지가 아닌 건 다 중증에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좀 꼭 외워주세요. 자, 1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 중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1번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2번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3번 물건 보며 과거 해상하기, 4번 똑같이 그리기, 5번 특정 글자 고르기. 예, 정답은요? 네, 1번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언어의 유창성, 네, 자발성 여기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임종으로 넘어갑니다. 자, 임종에도 적응기가 있죠. 4단계. 네, 부정, 분노, 타협, 아니, 다른 게 5단계. 타협, 우울, 수용. 이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각 단계의 특징을 기억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이에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아니야 보다는 믿을 수 없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분노. 네, 아니야 보다는 왜 라는 단어.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에서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 또 뭐가 많아요?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분노 단계죠. 자, 다음 타협입니다. 제3의 길을 선택해요. 제3의 길. 네. 그래서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조건부. 네,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연장되기를 바라는 단계가 타협이죠.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침울해져요. 이제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네, 말보다 중요한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용은 체념, 포기예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요. 뭐라고 해요? 나는 지쳤어 라고 말하는 단계가 수용 단계입니다. 각 단계의 특징을 좀 기억해 두실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임종 적응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부정,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2번 우울, 나는 지쳤어. 3번 분노, 나는 아니야 왜 지금이야. 4번 타협,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 수용,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네, 그럼 정답은요? 자, 다음은 신체 심리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 네, 여기는 이제 각 이 변화마다 요게 빨간색이 사실 요양보전 선생님들 돕는 방법이에요. 이럴 땐 요렇게 합니다. 요 빨간색 글씨들을 좀 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무호흡이고 빠른 호흡일 땐 어떻게 해요? 숨 쉬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체와 머리는 높여주시고 네, 손을 잡아주면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체온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싸늘해지죠. 점차 싸늘해지기 때문에 담요를 덮어주거나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오늘의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전기기구 사용합니다. 이렇게 오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수면 양상.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듣고 있으니까.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정신기능 혼돈이 올 거예요. 시간, 장소, 사람, 진압력이 많이 흔들리죠.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마시고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주는 게 좋고요. 배설은 실금 또는 실변할 수 있으니까 방수포를 씌우시고 기저귀를 채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액 기능.
네,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줘서 배에 잘 흘러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중심기능엔 불안정하니까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는 안정시켜주는 거죠.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거나 음식이나 수분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소변량이 줄어들면 의료팀에 의뢰를 해주시면 돼요. 줄어들었다고. 그럼 이제 소변주 삽입 여부는 의료인이 결정합니다. 13번입니다. 임종대상자의 심리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미지의 세계에 대해 환상을 갖게 한다. 2번 대상자 의사결정을 배제한다. 3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4번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5번 장례식 문제는 가족과 상의해서 알려준다. 예, 정답은요? 네,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 답만 맞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 환상. 환상이 없어요. 미지의 세계 두려움이죠. 의사결정을 배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도와주셔야 되고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은 없어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 문제는 가족과 당연히 가족과 상의해서 알려준다가 아니라 장례식 문제는 가족보다 대상자와 같이 본인의 문제니까 직접 결정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임종 시기별에서 임종 후에요. 임종 후에 사후강직이 나타나니까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주셔야 되고 튜브나 장치가 부착됐다면 간호사나 의료인에게 제보해 줄 것을 의뢰하셔야 되고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서 어깨와 얼굴 쪽으로 혈액이 정체되는 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베개와 어깨와 머리는 베개를 이용해서 꼭 올려주셔야 되고요. 눈이 감기지 않아요? 그럼 솜이나 꺼지를 적셔서 양쪽 눈에 올려주시면 되고 위치를 그대로 둘지 뺄지 여부는 가족에게 확인하시고 자, 시트를 덮었는데 시트는 어디까지요? 얼굴까지 덮습니다. 아니죠. 그쵸? 얼굴을 덮으면 안 되고 어깨까지 덮습니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다음 중 임종 후 요양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준다. 2번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의료인에게 제보해 줄 것을 의뢰한다. 3번 베개로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율이나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4번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명을 꺼둔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을 적셔 눈 위에 올려준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는지 확인해 조명은 꺼둔다. 조명은 켜둔다. 너무 밝지 않은 조명으로. 네, 나머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 임종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예요.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하셔야 되고 가족들과 관계 형성을 하면서 함께 있는 게 좋고요. 장례식이나 장제는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체적 접촉이 더 심리적 위안을 삼을 때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신체 접촉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 공감 표현법. 참 잘했네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동그라미. 곧 괜찮아질 거예요. X.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X.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동그라미. 네. 공감 표현법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슬픔은 표현하도록.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무슨 자세요? 중립적 자세를 유지. 자,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임종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지까지 따라간다. 2번 장례식장에서 손님을 접대한다. 3번 가족이 감정 표현을 못하게 한다. 4번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5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한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장지 가시면 안 되고 장례식장도 안 되고 감정은 표현을 못하게가 아니라 표현하게 하셔야 되고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건 피상 표현이라 될 수 없죠. 네,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응급상황 대처입니다. 응급처치의 목적 4가지. 첫 번째, 인명구조. 두 번째, 고통경감. 세 번째,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네 번째, 심리적 안정 도움. 네, 4가지가 있고요. 돕는 방법이자 원칙에 해당하는 거죠. 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지시에 따라 하시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다음 외용약품 바르는 거나 평소 사용하는 상비약은 가능하다는 거고요.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처치는 계속 하셔야 되고, 손상을 입힌 항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 또는 구토물들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갑니다. 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응급처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와 상관없이 처치한다. 2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품, 화학약품, 구토물도 병원으로 가져간다. 3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4번.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만 응급처치를 시작한다. 5번. 대상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네,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맞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 가급적 빨리 옮기면 안 돼요. 네, 옮기는 순서에 맞춰서 안전하게. 그 다음에 지시가 있을 때만 오셔서 아니죠. 네, 대상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자, 이제 응급 상황이에요. 지시일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게. 이물질이 보인다고 손으로 넣어서 빼려가거나 구토를 유발시키려고 하면 밀려 들어갈 수 있을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를 나눠서 의식이 있을 때는 하임리로 하는 거예요. 이 하임리법에 대한 설명인 거죠. 네, 뒤에 서서 대상자 배꼽과 명치 중간 주먹진 손을 엄지손가락을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주먹진 손을 감싼 상태에서 윗부분에 후상방 밀쳐 올립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119에 신고하시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일 때 돕는 방법은 1번 등을 쓸어내린다. 2번 대상자 뒤쪽에서 명치 끝에 주먹 쥔 손을 놓고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3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게 한다. 5번 대상자 뒤쪽에서 배꼽 위에 손바닥을 펴고 힘껏 밀어준다. 네, 정답은요? 2번이죠. 명치 끝에 주먹진. 네, 못하네요. 손을 놓고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네, 이게 맞죠? 네, 나머지는 잘못된 거. 이물질이 걸렸다. 그럼 질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식시 대처인 하임리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경련입니다. 네, 경련. 자, 돕는 방법.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 씌워주시고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몸이 깎이니까 단추 달린 것들은 넥타이는 풀어주시고 편하게 호흡하시게. 구토동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자 얼굴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려서 네, 기도를 유지시켜주고 입에 이물질 넣으시면 안 되고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되고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119에 신고하거나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16번입니다. 경련을 하며 쓰러진 대상자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머리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2번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준다. 3번 머리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번 대상자를 꽉 붙잡아 경련을 멈추게 한다. 5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한다. 네, 정답은요? 네,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4번이죠. 꽉 붙잡거나 붙잡아도 흔들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 화상입니다. 화상은 수준이 있죠. 깊이 1도, 2도, 3도. 피부에 표피층만 있어요. 1도. 피부색이 빨갛게 바뀔 거고요. 2도, 표피 아래엔 지피까지 갔어요. 반드시 물집이 잡힙니다. 네, 아프죠? 3일 정도 통증이 있고 14일 정도는 돼야 치료가 된다니까요. 3도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피부 깊숙이 침범한 화상입니다. 네. 자, 17번입니다. 식사를 돕는 중에 뜨거운 국에 국을 팔에 쏟았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는 것은 1번 환부에 된장을 바른다. 2번 환부에 얼음을 대준다. 4번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4번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신속히 벗긴다. 5번 물집은 터뜨린 후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요? 네, 3번이죠. 환부를 즉시 물에 담근다. 된장 발라도 안 되고 얼음을 직접 대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붙어있는 옷을 벗기셔도 안 되고 물집은 터뜨리셔도 안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골절입니다. 네, 골절의 증상, 신체 양쪽이 달라요. 통증이나 부위에 부종이나 기능 상실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또 소리가 들려요. 제일 중요한 돕기는요. 네,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신구는 붓기 전에 제거해 주시고, 네, 상처 부위에 뭐래요? 냉찜질. 냉찜질하면 부종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이제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다. 그럼 멸균꺼질 이용해 상처를 덮고 지혈시켜 주셔야 되고,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중 골절 의심될 때 대출 경우 잘못된 것은 1번 상처부에 냉찜질을 하면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절대 금한다. 2번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3번 담요등을 덮어줘서 따뜻하게 한다. 4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5번 개방된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꺼질을 이용해서 상처를 덮고 지혈한다. 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 금하는 게 아니라 네, 부종을 방지하고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 네, 해주는 거, 냉찜질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대처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에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가 반응 확인 단계.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반응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을 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를 하죠. 자, 그다음 가슴 압박이 들어갑니다. 가슴뼈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 손을 손꿈치를 놓고 다른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칩니다. 그림처럼요. 자, 양쪽의 팔꿈치는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으로 이루게 하고 구두자 어깨와 환자의 가슴 수직이 되게 합니다. 그림처럼. 그래야 힘을 받죠. 얼마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요.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배로 5cm가 압박이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해요? 50대 50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도 유지입니다. 대상자 이마를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주시고 다른 한 손 턱 아래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림처럼요. 그 다음 이제 인공호흡이 들어가죠. 기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인공호흡. 네, 환자의 코를 막아주시고 1초에 한 번씩 몇 번이요? 2번 불어서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과도한 한계 너무 많이 불면 위가 팽창되거나 위 내용물이 역류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해요? 30대 2의 비율로 합니다. 이 비율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회복 자세. 회복 자세를 하실 때는 1, 2, 3, 4, 4번 뭐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을 쳐다보고 옆으로 누웠던 우측입니다. 우측이. 네, 우측이. 위치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가슴이 최소 6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번 일반인 구조자는 맥박 확인을 하지 않는다. 3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동시에 실시한다. 4번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한다. 5번 양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을 가볍게 실어 압박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죠. 맞는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6cm가 아니라 5cm.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요. 머리를 당기는 게 아니라 턱을 당겨야죠. 머리는 뒤로 젖혀주셔야 되고 양팔을 구부리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갈 수 없어서 쭉 편 상태에서 그래야 체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2번이 어렵거나 헷갈린다 하시더라도 이게 다 아니에요. 아닌 걸 지원하면 정답이 보이거든요. 일반인 구조자는 맥박 확인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인만 맥박 확인을 한 다음에 실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제소동기예요. 제세동기. 자동 제세동기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4단계. 1단계 전원을 켭니다. 2단계 패드를 붙입니다. 3단계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4단계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일반적 4단계 이렇게도 많이 출제하니까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원을 켜실 때 누가 쓰는 거냐? 철저하게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안자가 붙으면 앞에 분밖에 안 돼요. 의식이 없는 사람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전원을 켜서 사용하시는 거고 패드 부착 부위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밑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글씨는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림의 오른쪽 왼쪽 안 써줘도 위치는 찾아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면 심장 리듬을 분석하죠. 분석 중입니다 할 때는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손을 떼셔야 되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승 지시와 함께 충전을 시작해요.
충전은 수초 이상 걸리니까 그때는 가슴 압박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네, 물러나세요 하시고 전기가 사람한테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제세동을 주시고 나셨으면, 전기 충격을 주셨으면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몇 대 몇으로요? 30대 2의 비율로 5사이클을 돌리면 2분 걸리죠? 그래서 심장의 리듬 분석은 2분마다 반복을 하는 거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 시행은 119 구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호흡이 있으나 비정상적인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2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3번 패드는 왼쪽 빗장뼈 밑에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한다. 4번 가슴 압박의 인공의 비율은 30대 1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5번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그쵸? 네, 1번 호흡은 있으나 호흡이 없어야죠. 호흡도 없고 비정상적인 대상자만 쓰는 거니까 호흡이 있으면서 잘못된 거고요. 패드는 왼쪽 빗장뼈가 아니라 오른쪽 빗장뼈,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 비율은 30대 2. 예, 이동 분석 몇 분마다예요? 2분마다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있으셨어요. 예, 중간에 이렇게 단락을 나눌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이어서 가셔도 열심히 선생님들 공부하고 계셔서, 사실 제가 뭐 1시간을 만들어 드려도 꾸준히 듣는 분들은 이제 끝까지 다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네, 이번 강의도 끊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영상은 특강을 진행하고 나셔서 여러분이 보시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이제 다음 주쯤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시험에 임박해서 모의고사 푸셨던 문제들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